와, 진짜 억소리 나네. 여기서 숨만 쉬어도 수명이 늘어나겠다. 왕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한강 전망이 아주 끝내주는 집입니다. 누구세요? 부동산에서 왔나요? 어머, 세상 좁다더니. 너 부동산 하니? 꼴을 보니 딱 어울리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돈 앞에서는 맹물보다 못한 게 피부치라더군요. 언니? 강나영? 말도 안 돼, 걔. 3년 전 집 안돈을 몽땅 들고 튀어버린 내 하나뿐인 친언니입니다. 그래, 주제 파업했으면 빨리 꺼져, 냄새 나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왕 사모님은 나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지막하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집이 썩었네. 집구석에 곰파지가 필 줄 알았더니 사람 인성에 곰파지가 피었구만. 나영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뭐라고요? 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왕 사모님은 들고 있던 5천만 원짜리 악어 가죽 핸드백을 고쳐매며 차갑게 웃습니다. 내가 강남 바닥에서 집만 수백 채를 보러 다녔는데 이렇게 재수 없는 집주인은 처음 본다. 왕 사모님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나영의 면전에 툭 던집니다. 명함이 나영의 가슴을 맞고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명함에는 이 건물건설사 회장의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 매물 걷어들이라고 해야겠네. 이런 교양 없는 여자가 사는 집은 줘도 안 가져. 왕 사모님은 벙쪄 있는 나영을 뒤로하고 나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가자, 강 실장, 내가 다른 건물 중개는 자네한테 다 맡길 테니까 이런 쓰레기장에는 다시 오지 말게. 나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핑 돕니다. 생판 남인 손님이 가족보다 낫습니다. 나영은 분에 못 이겨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칩니다. 야, 강남이, 너 저런 노인네랑 짜고 와서 나 무시해? 나영이 악을 쓰며 나미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현관문이 열리며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나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죽어도 마주치기 싫었던 그 얼굴. 서준혁이 서류 가방을 든 채 현관에 서 있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명함과 씩씩거리는 나영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나미에게 차례로 머뭅니다. 나미와 준혁의 눈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흐릅니다. 강남이. 준혁의 입술이 떨리며 나미의 이름을 부릅니다. 통쾌한 복수의 끝에 찾아온 또 다른 절망. 과연 나미는 이 지옥 같은 펜트하우스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5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 나미가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는 사이 사태 파악을 끝낸 강나영이 잽싸게 준혁의 팔을 낚아챕니다. 여우가 따로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왕 사모님에게 욕을 먹고 울그락불그락 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금세 겁먹은 토끼 같은 눈망울을 하고는 남편 품에 파고듭니다. 여보 마침 잘 왔어. 이 여자가 부동산 사람이라면서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나한테 행패를 부리잖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할까요? 나미가 억울함에 한 발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나미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왕 사모님이 코웃음을 칩니다. 왕 사모님은 선글라스를 다시 끼며 준혁을 쏘아봅니다. 서상무라고 했나? 자네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라도 마누라 단속 좀 잘하게 해. 집구석에 들어오니 명품 냄새가 아니라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해서 원. 준혁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그는 나영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왕 사모님과 나미를 번갈아 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 끝은 교묘하게 나영이 아닌 나미의 낡은 구두 끝에 머물러 있습니다.
손님들께 결례가 많았습니다. 나가주시죠.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5년 전 비 오는 날 헤어지자고 말하던 그때처럼 온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미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립니다. 형부가 된 첫사랑이 처제를 내쫓는 꼴이라니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습니다. 왕 사모님은 혀를 끌끌 차며 나미의 등을 떠밉니다. 가자, 강 실장. 이런 재수 없는 집은 공짜로 줘도 안 산다. 나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 끌려 나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문틈 사이로 준혁의 눈과 마지막으로 마주칩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눈빛. 육중한 문이 닫히고 나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일어나. 청승 떨지 말고. 왕 사모님의 호통에 나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왕 사모님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나미에게 던져줍니다. 눈물 콧물 짤 시간 있으면 복수할 생각을 해. 내가 강남 바닥에서 굴러먹은 지 40년이다. 딱 보면 알아. 저 여자 내 언니지? 나미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역시 백전노장 복부인의 눈썰미는 귀신도 속일 수 없나 봅니다. 나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왕 사모님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습니다. 어쩐지 자매끼리 쌍으로 팔자가 사남이래. 근데 강 실장 그거 알아? 저 여자 지금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속으로는 바들바들 떨고 있어. 내가 자기 자리를 뺏을까봐 겁먹은 거야. 왕 사모님은 나미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 내가 울면 지는 거야. 내가 오늘 이 건물 펜트하우스는 안 샀지만 대신 너라는 사람을 샀다. 앞으로 내 건물 관리는 전부 강 실장이 맡아. 뜻밖의 귀인입니다. 나미는 콧물을 훌쩍이며 왕 사모님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왕 사모님이 기사가 대기시킨 차에 오르며 윙크를 날립니다. 독해져라. 그래야 이긴다. 왕 사모님이 떠나고 홀로 남은 나미. 다리에 힘이 풀려 로비 소파에 털썩 앉으려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받지 않아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야 강남이. 너 지금 당장 단지 앞 카페로 튀어와. 안 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전화를 끊는 나영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습니다. 나미는 심호흡을 크게 합니다. 그래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왕 사모님 말대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앞 고급 베이커리 카페. 나영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구석 자리에 앉아 다리를 떨고 있습니다. 나미가 다가가자마자 나영은 테이블 위에 있던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나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집니다. 탁! 봉투가 나미의 가슴을 맞고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묵직한 소리를 냅니다. 5천이야. 나영이 껌을 씹듯 툭 내뱉습니다. 이걸로 입 닥치고 떠나. 서울 바닥 말고 저기 지방 어디 총구석으로 가서 죽은 듯이 살아. 내 눈에 띄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5천만 원. 5년 전 나미가 준혁과 헤어지고 고시원을 전전하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 그렇게나 간절했던 돈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미의 눈에는 저 돈봉투가 쓰레기보다 더 더럽게 보입니다. 나미는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언니 지금 쫄았구나? 나영의 선글라스가 삐끗합니다. 뭐, 쫄아? 아, 내가 너 같은 거한테 왜 쫄아? 아니면 돈을 왜 줘?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데 5천만 원이나 준다는 건 내가 무섭다는 거잖아. 준혁 씨가 아직 나한테 마음 있을까봐. 5년 전처럼 또 뺏길까봐. 나미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나영의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나영이 벌떡 일어나 손을 치켜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미가 빠릅니다.
나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물을 들어 나영의 얼굴에 시원하게 끼얹어 버립니다. 촥! 너 미쳤어? 나영이 비명을 지르며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됩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꽂힙니다. 나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돈봉투를 집어들어 나영의 젖은 머리 위에 패대기 칩니다. 돈다발이 후두둑 나영의 어깨 위로 흩날립니다. 이 돈으로 너 성형한데 보수 공사나 해. 물 맞으니까 실리콘 튀어나올 것 같다. 강남이 거기 안 서? 나영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지르지만 나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페 문을 나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아무리 밉고 싫어도 언니입니다. 가족끼리 돈을 던지고 물을 뿌리는 이 막장 같은 현실이 서글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산도 없는데 처량하게 비까지 맞게 생겼습니다. 나미는 버스 정류장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고 쪼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습니다. 오늘따라 5년 전 그날이 사무치게 떠오릅니다. 준혁과 헤어지던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구두가 나미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쏟아지던 빗소리가 뚝 끊깁니다. 나미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검은 우산을 든 서준혁이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준혁 씨? 준혁은 대답 없이 나미를 빤히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너무 깊고 어두워서 나미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재밌니? 네. 언니한테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 재밌냐고 묻잖아. 나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역시 준혁은 모든 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미가 벌떡 일어나 준혁을 노려봅니다. 말 다 했어요? 내가 돈 뜯으러 온 꽃뱀으로 보여요? 아니면 5년 전에도 돈 때문에 날 버렸잖아. 치료비 핑계대고 나영이한테 뜯어간 1억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면서. 근데 돈이 떨어져서 또 왔나? 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치료비 1억? 나미는 금시초문입니다. 5년 전 나미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긴 했지만 나영이 돈을 받아갔다는 건 꿈에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1억이라니요? 남 받은 적 없어요. 나미가 억울함에 소리치지만 준혁은 싸늘하게 웃습니다. 연기 늘었네. 나영이가 다 말했어. 내가 수술비 명목으로 돈 요구했고 그 돈 받고 내 앞에서 사라져주는 조건이었다고. 나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언니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고 죄를 동생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나미가 준혁의 옷자락을 잡으며 매달리듯 말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나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칩니다. 준혁은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나미의 손에 쥐어줍니다. 내 비서실로 출근해. 뭐라고요?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서 벌어. 내 언니 괴롭히지 말고 내 눈앞에서 감시받으면서 일해. 그게 내 조건이야. 이 남자의 진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멸하는 듯 하면서도 챙겨주고 미워하는 듯 하면서도 곁에 두려고 합니다. 준혁은 멍하니 서 있는 나미에게 우산을 쥐어주고는 빗속으로 걸어나갑니다. 비에 젖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5년 전보다 훨씬 더 쓸쓸해 보입니다. 나미는 준혁이 남긴 온기가 남아있는 우산 손잡이를 꽉 쥡니다. 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내 비서실로 출근해. 비 오는 거리, 우산을 씌워주며 건넨 준혁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품에 안겨 그래요. 나 좀 지켜줘요라고 울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남이는 5년 전 사랑밖에 모르던 순진한 24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강남 바닥의 잡초, 공인중개사 강남이입니다. 남이는 준혁이 쥐어준 명함을 빗물 웅덩이에 툭 떨어뜨립니다. 비서, 웃기지 마요. 내가 왜 그 집 하녀로 들어가요? 내 억울함? 내가 밝혀요.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비에 젖은 생쥐꼴이지만 눈빛만큼은 호랑이입니다. 준혁은 멀어지는 남이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여리고 착한 남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강남 부동산 사무실. 강 실장, 대박이야, 대박. 뉴스 봤어? 남이가 운영하는 코딱지만한 부동산 사무실. 동업자 언니가 신문을 흔들며 호들갑을 떱니다. 일면 톱기사. 제2건설 5천억 규모 실버타운 프로젝트 난항부지 매입 실패. 내용인즉슨 실버타운을 지으려면 알박기된 핵심 땅을 사야 하는데 그 땅 주인이 제2건설 사람들은 문전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주인이 바로 남이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일명 강남 왕 할머니, 바로 왕 사모님입니다. 그때 남이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뒷자리가 익숙합니다. 여보세요. 나야. 서준혁. 수화기 넘어 준혁의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천하의 대기업 상무가 동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다니 똥줄이 타긴 탔나 봅니다. 왕 회장님 자네 고객이라며? 만날 수 있게 다리 좀 놔줘. 제가 왜요? 저보고 시골 가서 쥐 죽은 듯 살라면서요. 남이가 튕기자 준혁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공과 사는 구분하자. 수수료, 법정 최고 한도의 2배 아니 3배 줄게. 3배요? 글쎄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아쉬운 분이 직접 오시든가요. 남이는 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갑과 을이 뒤바뀐 순간 이 짜릿함 복수의 시작치고는 꽤 괜찮습니다. 30분 후 남이의 부동산 앞 고급 세단이 낡은 상가 앞에 멈춰 서고 준혁이 내립니다. 다 쓰러져가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재벌 3세 상무님. 먼지 쌓인 소파에 엉거주춤 앉는 꼴이 볼만합니다. 남이는 짐짓 여유롭게 믹스커피를 타서 탁자에 놓습니다. 드세요. 우리 집은 원두 없어요. 준혁은 커피는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왕 회장님이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이 너라며. 제2건설 명운이 달린 일이야. 도와줘. 남이는 팔짱을 끼고 준혁을 봅니다. 5년 전 10원 한 장 없어서 헤어져야 했던 남자. 이제는 5천억 프로젝트 때문에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도와드리죠. 단 조건이 있어요. 뭔데? 이 프로젝트 중개 저한테 전속으로 맡기세요. 그리고 남이가 준혁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댑니다. 앞으로 나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우린 이제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니까. 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때 부동산 유리문이 쾅 열리며 익숙한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서준혁, 너 여기서 뭐해? 강나영입니다. 남편이 위치 추적이라도 해놨는지 귀신같이 알고 쫓아왔습니다. 나영은 준혁과 남이가 마주보고 있는 꼴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힙니다. 이게 미쳤나? 비서 싫다더니 이제 내 남편 사무실까지 꼬여내? 너 아주 작정했구나? 나영이 남이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듭니다. 준혁이 급히 막아서지만 악에 바친 나영을 당해내기 역부족입니다. 좁은 부동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나영이 남이의 책상 위에 있던 계약서들을 바닥에 흩뿌리며 난동을 부립니다. 너 같은 게 중개는 무슨 중개야? 내 남편 돈 뜯어내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동산 안쪽 상담실 문이 스르르 열리며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시끄러워서 낮잠을 잘 수가 없네.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오는 백발의 노인. 왕 사모님입니다. 사실 남이는 준혁이 오기 전부터 왕 사모님과 상담 중이었던 겁니다. 나영은 귀신을 본 듯 얼어붙습니다. 지난번 펜트하우스에서 호되게 당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왕 회장님? 회장님이 여기 웬일로? 왕 사모님은 나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진 믹스커피 봉지를 지팡이로 툭툭 칩니다. 서상무, 자네 와이프는 올 때마다 행패네. 제2건설은 직원 교육보다 마누라 교육부터 시켜야겠어. 준혁의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 같습니다. 나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떱니다. 아니, 회장님. 그게 아니라 이 계집애가 제 동생인데 아주 질이 나쁜. 입 닥쳐. 왕 사모님의 호통에 나영이 딸꾹질을 합니다. 서상무, 내 땅 사고 싶다고 했지? 네. 네. 회장님,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좋아. 기회 주지.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이 무식한 여자가 다시는 강 실장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내 파트너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계약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 테니까. 나영은 억울해서 미치겠지만 5천억 계약이 걸려 있다는 말에 입도 뻥긋 못합니다. 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둘째, 이번 프로젝트 총괄 자문은 강남이 실장이 맡는다. 제2건설 법무팀, 재무팀 다 필요 없어. 난 강 실장 도장 찍힌 서류 아니면 안 믿어. 이건 단순히 중개를 맡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남이에게 제2건설의 목줄을 쥐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남이를 바라봅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남이의 모습. 준혁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남이 대표님을 파트너로 모시겠습니다. 남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언니에게 돈다발을 맞던 날, 비참하게 쫓겨나던 날의 서름이 한 방에 씻겨 내려갑니다. 남이는 씩씩거리는 나영 앞으로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습니다. 그리고 나영의 명품 가방 안에 쑤셔 넣으며 속삭입니다. 언니 들었지? 나 이제 형부 파트너야. 앞으로 형부 보고 싶으면 내 허락 받고 와. 알겠어? 나영은 분해서 거품을 물기 직전이지만 왕 사모님의 지팡이가 무서워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엔 묘한 정적만이 흐릅니다. 왕 사모님은 난 볼일 끝났으니 갈란다 하며 쿨하게 퇴장합니다. 남겨진 두 사람. 준혁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긴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남이를 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기엔 그의 눈빛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강남이, 네 상무님, 업무 이야기하시죠. 준혁이 피식 웃습니다. 그 웃음이 5년 전 연애할 때 보여주던 그 장난기 어린 미소와 닮았습니다. 너 많이 컸다? 감히 상무를 협박하고. 그러게 누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래요? 저 비싼 여자예요. 그래. 비싼 거 알았으니까 오늘 저녁 사게 해줘. 접대인가요? 아니. 준혁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좁은 사무실, 두 사람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좁혀집니다. 파트너로서의 첫 회식, 그리고 재회 기념. 남이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립니다. 공인중개사와 건설사 상무, 그리고 배신당한 여자와 배신한 줄 아는 남자. 이 위험하고도 짜릿한 비즈니스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 오늘은 왕 회장이 주최하는 부동산 투자 개발의 밤 VVIP 만찬이 열리는 날입니다. 정재계 거물들은 물론이고 네로라 하는 건설사 오너 일가가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죠. 이 화려한 전쟁터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도어맨이 문을 열자 날렵한 스틸레토 힐이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누구야? 어느 집 딸이지? 배우인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기가 막히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몸매가 드러나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강남이입니다. 며칠 전 낡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믹스커피를 타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변신입니다. 왕 회장이 내 파트너가 꼴리는 건 못 본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해준 덕분이죠. 남이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당당하게 로비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곳은 그녀가 살던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가 주인공입니다. 한편 행사장 안쪽 상석. 제2건설 일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금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서준혁의 모친 홍 여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며느리 나영을 흘겨봅니다. 예, 너는 옷이 그게 뭐니? 등이 훤히 다 파여가지고. 남사스럽게. 나영은 홍 여사의 타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며 콧대를 세웁니다. 어머니,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좀 튀어야 제2건설 위신도 살죠. 나영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오늘 만찬의 주인공은 자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옆에 앉은 준혁은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릴 뿐 시선은 자꾸만 입구 쪽을 향합니다. 불안함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입니다. 그때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의 호스트, 왕 회장님과 수석 파트너 강남희 대표님이 입장하십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왕 회장의 팔짱을 낀 남이가 등장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춥니다. 나영이 샴페인을 마시려다 푹하고 뿜을 뻔합니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강남희. 나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파출부 취급하던 동생이 감히 내 시어머니와 남편이 굽신거려야 하는 왕 회장의 파트너로 등장하다니요. 이건 악몽입니다. 홍 여사도 눈을 가늘게 뜨고 남이를 쳐다봅니다. 어머, 저 아가씨 참 기품 있네. 누구 집 자식이야? 왕 회장이 저렇게 끼고 도는 걸 보니 보통 내기는 아닌가 보네. 나영의 속이 뒤집힙니다. 기품? 저 흑수저한테 기품이라니요. 나영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어머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영은 도끼 서린 눈으로 남이가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남이는 막 왕 회장의 소개로 재계 인사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때 나영이 남이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야, 강남이. 순간 주변의 정적이 흐릅니다. 우아한 파티장에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목소리. 남이가 고개를 돌려 나영을 봅니다. 차가운 눈빛. 강나영 사모님 아니신가요? 보는 눈이 많은데 교양 좀 지키시죠. 남이의 침착한 대응에 나영은 더 열이 받습니다. 나영은 일부러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남이 쪽으로 기울이며 비아냥거립니다. 어머, 옷걸이 이게 뭐니? 어디서 렌탈했어? 짝퉁 티가 줄줄 흐르네. 나영의 손목이 스냅을 그리며 붉은 와인이 나미의 셔츠 위로 쏟아지려는 찰나. 나미가 반사신경으로 나영의 팔을 탁 쳐냅니다. 출렁. 와인은 나미가 아니라 나영의 그 비싼 하얀 드레스 위로
콸콸 쏟아집니다. 야! 나영의 비명이 연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순백의 드레스 가슴팍이 붉은 핏빛처럼 물듭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듭니다. 나영은 분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나영이 손을 들어 나미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누군가 나영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챕니다. 서준혁입니다. 그만해. 추하게 뭐하는 짓이야. 준혁의 낮은 고함에 나영이 멈칫합니다. 준혁은 나영을 매섭게 노려보다가 나미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 스칩니다. 괜찮아? 남편이 꼴이 말이 아닌 아내는 뒷전이고 웬 낯선 여자부터 챙기다니요. 나영은 이성을 잃습니다. 홍 여사가 사람들 틈을 헤치고 다가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홍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합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니? 며느리라는 애가 채통 없이. 나영은 억울함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홍 여사에게 매달립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일부러 그랬어요. 제가 누군지 알면서 일부러 망신 주려고. 하지만 나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홍 여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제2건설 파트너 강남희입니다. 댁의 며느님께서 실수로 본인 옷에 와인을 쏟으셨네요. 많이 당황하셨나 봅니다. 우아하고 완벽한 대처. 홍 여사는 나미의 당당함에 내심 감탄합니다. 반면 꾀꾀거리는 며느리가 더 한심해 보일 뿐입니다. 나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드레스 자락을 걷어차며 화장실 쪽으로 뛰어갑니다. 나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왕 회장에게 눈인사를 하고 나영의 뒤를 따릅니다. 쇼는 이제부터니까요. 호텔 여자 화장실. 나영은 거울을 보며 미친 듯이 휴지로 드레스를 닦아내고 있습니다. 지워지기는커녕 번져서 더 흉측해집니다. 그때 거울 뒤로 나미가 들어옵니다. 문이 달칵 잠기는 소리. 나영이 획 돌아봅니다. 아, 너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했지? 내가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날 엿먹여? 나미는 팔짱을 끼고 세면대에 기대섭니다. 그러게 누가 먼저 시비를 걸래? 얌전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지. 뭐, 인연이 진짜. 나영이 나미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미도 피하지 않습니다. 나미는 나영의 손을 쳐내고 오히려 나영을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쾅! 정신 차려, 강나영.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던 과거, 내가 오늘 여기서 다 까발려줘? 나미의 서슬 퍼런 눈빛에 나영이 움찔합니다. 하지만 도끼는 여전합니다. 까발려? 해봐. 누가 믿나? 넌 돈 뜯으러 온 꽃뱀이고 난 재벌가 며느리야.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내 말 안 믿어. 그래. 그럼 지금 나가서 말해볼까? 제2설 며느리 강나영. 사실은 고아 아니고 부모님 다 계셨는데 돈 들고 튀어서 호적 팠다고. 동생 남자를 뺏으려고 사기극 벌인 천하의 불륜녀라고. 닥쳐. 닥쳐. 입 안 다물어. 나영이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 내가 뺏었어. 가난뱅이 동생한테 과분한 남자잖아. 그래서 내가 좀 가졌는데 그게 뭐. 넌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게 어울려. 어디서 감히 언니한테 대들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안쪽 세 번째 칸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나영과 나미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얼어붙고 맙니다. 그곳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 금색 한복을 입은 홍 여사입니다. 홍 여사의 손에는 고급 핸드백이 들려 있고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습니다. 화장을 고치러 들어왔다가 이 모든 대화를 토씨 하나 안 빼놓고 다 들은 것입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똑똑 크게 들릴 뿐입니다. 나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립니다. 어머니, 홍 여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영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선을 나미에게 돌립니다. 나미와 나영,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홍 여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홍 여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천둥 소리보다 무섭습니다. 언니, 고아가 아니야? 나영이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세요. 저 여자가 저를 협박하려고. 시끄러워. 홍 여사의 고함에 나영이 입을 다뭅니다. 홍 여사는 나영을 무시하고 나미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가씨, 똑바로 말해봐요. 지금 이 물건이 아가씨 친언니라는 거야? 나미는 잠시 망설입니다. 이 한마디면 언니의 인생은 끝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자신이 겪은 지옥을 생각하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나미는 나영의 애원하는 눈빛을 외면하고 홍 여사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네, 맞습니다. 나미의 입에서 확인 사살이 떨어집니다. 제2건설 며느리 강나영 씨, 제 친언니이자 5년 전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페류나입니다. 홍 여사가 뒷목을 잡고 휘청거립니다. 나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하고 나미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새 여자의 모습은 지옥도 그 자체입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물 콧물 범벅인 얼굴이 가관입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준혁 씨를 너무 사랑해서 미쳤었나 봐요. 사랑? 돈을 사랑했겠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같은 며느리는 못 본다. 당장 도장 찍고 나가. 나영은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막장 드라마의 영원한 클리셰,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패. 아, 내 배야. 나영이 갑자기 배를 감싸 쥐고 바닥을 구르기 시작합니다. 홍 여사가 멈칫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수작이야? 어머니, 저 사실 임신했어요. 나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배를 쓰다듬는 신용을 합니다. 준혁 씨 아이예요. 5주 됐대요. 홍 여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라니요. 재벌가에서 핏줄은 법보다 위에 있는 법. 내일 당장 병원 가서 확인해. 거짓말이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나영은 그제야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당장은 살았습니다. 임신 진단서야 돈 주고 위조하든 인터넷에서 사든 어떻게든 만들면 되니까요. 그날 밤 나미의 옥탑방.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입니다. 나미는 옥탑방 평상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호텔에서 언니를 짓밟아줬는데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립니다. 가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때 대문 밖에서 쿵쿵 소리가 들립니다.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옷은 다 젖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제2건설 상무가 아닌 세상 모든 짐을 진 남자의 모습입니다. 준혁 씨? 여긴 어떻게 해? 준혁이 비틀거리며 나미에게 다가옵니다. 나미가 부축하려 하자 준혁이 나미의 어깨를 꽉 움켜쥡니다. 힘이 얼마나 세던지 뼈가 으스러질 것 같습니다. 강남이 너 진짜 독하다. 취했어요. 가세요. 사모님이 기다리시겠네. 임신까지 하셨다면서요? 나미가 차갑게 밀어내려 하자 준혁이 나미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나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임신? 그게 내 아이일까?
난 그 여자랑 손잡는 것도 끔찍한데. 준혁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나미의 뺨으로 흘러내립니다. 준혁이 나미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뜨거운 눈물이 나미의 목덜미를 적십니다. 내가 널 어떻게 보냈는데, 내가 널 살리려고 내 인생을 어떻게 팔아넘겼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준혁이 고개를 들고 나미의 눈을 노려봅니다. 원망과 애증이 뒤섞인 눈빛입니다. 준혁의 절규가 이어집니다. 우리 집에서 결혼 반대해서 돈줄 다 끊겼었어. 나한테 남은 건 몸뚱이 하나뿐이었어. 그래서 나영이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준혁이 바닥으로 무너지듯 주저앉습니다. 나는 너 살리려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했어. 매일매일 지옥 같아도 내가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버텼어. 나미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다 못해 마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5년 전 언니가 했던 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나미야, 준혁 씨가 너 지겹대. 가난한 여자는 짐이라고 헤어져 달래. 이 돈 500만 원 줄 테니까 어디 가서 좀 쉬다 와. 준혁 씨 눈에 안 띄게. 나영은 멀쩡한 동생을 시한부 환자로 만들어 준혁을 협박했고, 준혁은 나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나영에게 판 것입니다. 아, 나미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이건 배신 정도가 아닙니다. 언니라는 작자가 동생의 목숨을 담보로 사기를 치고 한 남자의 순정을 짓밟아 5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산 것입니다. 나미는 빗물 섞인 바닥에 주저앉아 준혁의 얼굴을 감싸줍니다. 준혁은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남자.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살렸다고 믿고 있었던 남자. 강나영 죽여버릴 거야. 준혁이 펜트하우스 쪽으로 뛰쳐나가려 합니다. 지금 가면 살인이라도 날 기세입니다. 나미가 준혁의 허리를 뒤에서 꽉 끌어안습니다. 가지 마요. 지금 가면 안 돼요. 나 그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아니요. 죽는 건 너무 편해. 그렇게 쉽게 끝내면 안 돼. 나미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옵니다. 비에 젖은 나미의 얼굴은 이제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뒤덮여 있습니다. 내가 할게. 내 인생 망치고 당신 인생 지옥으로 만든 그 대가 뼈 한 조각까지 다 발라내서 갚아줄게. 그러니까 오늘은 내 옆에 있어. 나미의 말에 준혁의 몸부림이 멈춥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습니다. 5년의 세월을 돌아 드디어 두 심장이 다시 맞닿았습니다. 축하 못 드리겠네요. 아기 집이 깨끗합니다. 아주 텅 비었어요. 의사의 건조한 한마디에 진료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영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달싹였다. 선생님? 다시 잘 좀 봐주세요.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나영이 미리 매수해둔 의사가 아니었다. 홍 여사가 내 손주는 내가 직접 확인한다며 자신의 주치의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홍 여사는 진료 차트를 집어 던지며 나영의 뺨을 후려쳤다. 내가 감히 하늘이 내려준 생명 가지고 장난을 쳐? 제2건설 핏줄을 빙자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상상 임신인가 봐요. 제가 너무 간절해서. 닥쳐.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옷가지 하나라도 들고 나가면 도둑으로 신고할 테니까 몸만 나가. 홍 여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나영은 병원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제2건설 며느리의 화려한 몰락. 하지만 나영의 눈은 아직 포기를 몰랐다. 아직 안 끝났어. 오늘 계약식 준혁 씨가 거기 있어. 같은 시각 제2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5천억 원 규모의 실버타운 부지 매입 계약식. 상석에는 왕 회장이, 그 옆에는 남이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준혁과 임원들이 마른 침을 삼키며 앉아 있다. 왕 회장이 서류를 훑어보다 돋보기를 벗었다. 조건은 단 하나야. 이 실버타운 분양 및 관리 전적으로 강남이 대표한테 맡긴다. 토달 거면 계약 없어. 임원들이 웅성거렸지만 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정권을 위임하겠습니다. 준혁의 눈이 남이를 향했다. 신뢰와 애틋함이 섞인 눈빛. 남이는 프로페셔널하게 미소 지으며 도장을 꺼냈다. 그럼 날이 나겠습니다. 쾅! 계약서에 선명하게 찍힌 남이의 도장. 5년 전 쫓겨나던 흑수저 강남이가 제2건설을 쥐락펴락하는 파트너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왕 회장이 남이의 등을 두드려주며 웃었다. 장하다 강 대표. 그때였다. 여보, 준혁 씨. 잠겨있던 회의실 문이 쾅 열리며 산발이 된 나영이 들이닥쳤다. 병원복 위에 코트만 걸친 기괴한 행색. 경비원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악을 쓰며 뿌리쳤다. 나 못 헤어져. 나 임신 맞다고. 의사가 돌팔이인 거야. 신성한 계약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나 싸늘하게 소리쳤다. 끌어내. 당장. 준혁 씨, 나 버리지 마. 내가 자기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년 남이한테서 자기를 구했잖아. 나영이 횡설수설하며 준혁에게 달려들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해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 바람에 나영이 품에 안고 있던 클러치백이 터지며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졌다. 립스틱, 차키, 그리고 액정이 금간 낡은 스마트폰 하나가 나미의 발치로 미끄러져 왔다. 나미의 눈이 그 폰에 고정됐다. 저건 5년 전 언니가 쓰던 폰이다. 엄마 수술비 들고 튈 때 썼던 바로 그 대포폰. 나영이 기겁을 하며 기어왔다. 안 돼. 내 폰 내놔. 하지만 나미가 한 발 빨랐다. 나미는 폰을 집어들고 재빠르게 갤러리를 켰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 증거를 목격했다. 나미의 손이 떨렸다. 화면 속에 재생되는 영상. 호텔 침대에 축 늘어진 준혁. 그리고 그 위에서 약병을 흔들며 비웃는 나영의 얼굴. 이리 내놔. 달란 말이야. 나미가 준혁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맞죠? 당신은 배신자가 아니었어. 피해자였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임원들도 왕 회장도 끌려가던 나영도 모두 얼어붙었다. 넌 이제 끝났어. 성공적인 계약, 그리고 완벽한 복수의 증거. 오늘 강남이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차가운 쇠창살 안에서도 강나영의 도끼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약물 투여, 사기, 폭행 혐의로 구치소 독방에 갇힌 나영. 하지만 그녀는 변호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서 전해. 날 여기서 꺼내주지 않으면 제2건설 다 같이 죽는 거라고. 나영이 쥔 히든카드는 바로 시아버지인 제2건설 회장의 비자금 이중 장부였습니다. 며느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장 서재를 드나들며 몰래 복사해둔 사본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제2건설은 공중분해되고 준혁의 집안은 풍비박산 날 게 뻔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나영의 요구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합의서 써주고 위자료 500억 내놔.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끊어. 뻔뻔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내가 안고 갈게. 준혁이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장부가 터지면 아버지가 구속되실 거야.
차라리 내가 뒤집어 쓰고 감옥 가는 게 나아. 나영이 요구 들어주면 걔는 평생 우리를 협박할 거야. 나미는 그런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5년 전 자신을 살리기 위해 원치 않는 결혼을 택했던 바보 같은 남자. 또다시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그를 나미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감옥 안 가. 그리고 언니한테 10원 한 장도 못 줘. 나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나만 믿어요. 내가 해결해. 나미는 가방에서 구겨진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영이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날 때 미처 챙기지 못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인이 찍힌 국제 우편이었습니다. 투명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자매가 마주 앉았습니다. 나영은 죄수복을 입고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돈은 가져왔고? 내 변호사한테 500억 입금 확인되면 장부 사본 넘길게. 나미는 말없이 나영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언니의 얼굴에서 욕망에 찌든 악마의 민낯이 보입니다. 언니, 궁금한 게 있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어? 내 수술비라고 속인 10억, 형부한테 뜯어낸 생활비, 시어머니, 폐물 그거 다 어디에 썼어? 상관하지 마.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정말 언니가 쓴 거 맞아? 나미는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아크릴판에 턱 붙였습니다. 나영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까무잡잡한 피부의 7살짜리 남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마미, 머니 플리즈 아이 원투 시유 엄마, 돈 주세요. 보고 싶어요. 이 아이 마이클이지? 언니가 7년 전 미국 유학 핑계 대고 가서 낳은 아들. 나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헐떡거립니다. 제2건설 며느리에게 혼외자라니. 이건 비자금 장부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나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핵폭탄이었습니다. 준혁 씨랑 결혼하기 전부터 양다리였더라. 미국에 있는 그 남자 마약 사범이라며?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지. 그 남자 입 맞고 아이 양육비 대려고. 나미의 차분한 목소리가 나영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비자금 장부? 터뜨려. 그럼 난 이 사진 언론에 뿌릴 거야. 재벌가 며느리의 두 얼굴, 숨겨둔 혼혈 아들과 마약 중독자 남편. 타이틀 아주 자극적이고 좋네. 국민들이 장부에 관심이나 가질까? 내 막장 드라마에 열광하지. 안 돼 하지 마 제발. 나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욕망 때문에 괴물이 되었지만 그녀도 어미였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 아이까지 손가락질 받는 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마이클은 건드리지 마 제발 나미야 내가 잘못했어. 나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키고 싶었던 건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핑계로 유지하려던 자신의 화려한 삶이었을까요? 선택해. 장부 원본 내놓고 얌전히 죗값 받으면서 평생 감옥에서 썩든지 아니면 전 국민 앞에서 내 추악한 비밀 다 까발려지고 마이클까지 범죄자 아들로 낙인 찍히게 만들든지. 나영은 오열하며 품속에 숨겨두었던 USB 하나를 꺼내 배식구로 밀어 넣었습니다. 비자금 장부의 원본 파일이었습니다. 나미는 USB를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은 걱정 마. 왕 회장님이 후원하는 재단 통해서 입양 보낼 거야. 너 같은 엄마 밑에서 크는 것보다 좋은 양부모 만나는 게 그 아이한테도 행복일 테니까. 강남이, 가지 마. 나 좀 꺼내줘. 남이야.
나영이 아크릴판을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남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철커덕. 철문이 닫히고 나영의 울음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자매의 전쟁이 비로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미가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 서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나미는 준혁에게 다가가 USB를 건넸습니다. 준혁은 그걸 받아들더니 망설임 없이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밟아 부서뜨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준혁이 나미를 품에 안았습니다. 5년 전 서로를 핥히고 떠나야 했던 두 사람. 이제는 아무런 장애물도 오해도 거짓도 없습니다. 나미야. 네. 우리 다시 시작할까? 이번엔 비즈니스 파트너 말고. 준혁이 나미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5년 전 그날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내 집의 진짜 안주인으로. 평생 내 옆에 있어 줄래? 나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잃어버렸던 사랑, 돈으로 짓밟혔던 자존심, 그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의 문턱에서 나미는 왠지 모를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강 대표님, 이번 서초동 재개발 프로젝트 경쟁률이 500대 1이 넘었답니다. 화려한 강남 빌딩숲, 통유리로 된 세련된 사무실, 직원의 들뜬 보고에 나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피식 웃으며 결제 서류에 서명합니다. 사인 하나에 수십억이 오가는 KN 부동산 컨설팅의 대표 강남이 1년 전 믹스커피를 타던 낡은 부동산 아줌마는 이제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가들이 줄을 서서 만나는 부동산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왕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남이 특유의 억척스러움, 그리고 타고난 감각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나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봅니다. 저 멀리 한때 자신에게 지옥을 보여줬던 로열 더 힐 펜트하우스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미는 그곳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녀는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의 힘으로 서 있으니까요. 같은 시각 제2건설 본사. 준혁은 안전모를 쓰고 땀을 흘리며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과거 낙하산 상무 소리를 듣던 그는 이제 없습니다. 나영이 남긴 비자금 장부를 스스로 검찰에 넘기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투명 경영으로 제2건설을 위기에서 구해낸 젊은 리더. 사장님, 오늘 저녁에 방송 인터뷰 잡혀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CEO 선정 기념입니다. 비서의 말에 준혁은 손을 휘저으며 웃습니다. 존경은 무슨, 오늘 저녁은 선약 있어. 아주 비싸고 귀한 분이랑. 준혁은 흙먼지 묻은 옷을 털며 차에 오릅니다. 그의 얼굴에는 1년 전의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굴레, 죄책감이라는 짐을 벗어던진 남자의 얼굴은 이렇게나 홀가분합니다. 참고 강나영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매일 탄원서를 쓰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후문입니다. 도심에서 차로 1시간 거리, 한적한 남양주 강변에 그림 같은 2층 목조주택이 서 있습니다. 나미가 직접 땅을 고르고 설계하고 시공까지 감리한 그녀의 드림 하우스입니다. 화려한 대리석도 금장 장식도 없지만 햇살과 바람이 머무는 따뜻한 집. 테라스에서 나미가 와인을 따르고 있을 때 준혁의 차가 들어옵니다. 준혁은 내리자마자 넥타이를 풀며 다가옵니다. 강 대표, 집이 올 때마다 더 좋아지네. 팔 생각 없어? 제2건설이 시세에 2배 쳐줄게. 꿈 깨세요, 서 사장님. 이 집은 돈으로 못 사요.
제 영혼이 갈려 들어간 곳이라. 두 사람은 익숙하게 마주보고 앉아 와인잔을 부딪힙니다. 쨍하는 맑은 소리가 강변의 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제2건설 서준혁이랑 부동산계 큰손 강남이랑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결혼 안 하냐고. 준혁의 짓궂은 질문에 남이가 와인을 음미하며 대답합니다. 결혼? 굳이? 지금도 이렇게 완벽한데 왜 종이 쪼가리 하나에 우리 관계를 묶어? 난 지금의 강남이가 좋아. 누구 아내, 누구 며느리 말고 그냥 나로 사는 거. 남이의 당당한 말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그 역시 5년 전 남이를 살리겠답시고 억지로 했던 결혼 생활에 질려버렸으니까요. 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법적인 구속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신뢰였습니다. 그래, 나도 찬성. 대신 계약 하나 하자. 준혁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반지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작은 열쇠입니다. 남이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이게 뭐예요? 제2건설 본사내 전용 엘리베이터 마스터키. 언제든 아무 때나 약속 없이 나 보러 올 수 있는 권한. 대한민국에서 너한테만 주는 거야. 남이가 빵 터지며 웃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훨씬 더 준혁다운, 그리고 지금의 두 사람에게 딱 맞는 선물입니다. 좋네요. 그럼 난 이거 줄게. 남이는 자신이 지은 이 집의 스페어 키를 준혁의 손에 쥐어줍니다. 힘들 때, 세상이 시끄러울 때 언제든 와서 쉬고 가요. 서 사장님 전용 쉼터. 유효기간은 평생. 두 사람은 서로의 키를 쥐고 마주보며 웃습니다. 연인 같기도 하고 20년 지기 친구 같기도 하고 전장을 함께 누빈 전우 같기도 한 눈빛. 사람들은 묻습니다. 가진 게 그렇게 많은데 왜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50억짜리 샹들리에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일군 삶,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과 나누는 와인 한 잔 속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서로를 선택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겁니다.